네, 이슈 플로우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의 중심 이슈 세 가지 알아볼 텐데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진환 전문가, ISS의 박수범 이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세 가지 이슈 골라봤는데요.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서 박상정 캐스터가 얘기했던 그 홍해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내용들 오늘 지정학적 위기 고조로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체크를 해볼 게 바로 갤럭시와 관련된 언팩 행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유가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계속 지난주부터 나왔던 게 홍해, 물류, 해운 돌아간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한 줄 평가 어떻게 하십니까? 네, 물류 섹터 지속 관심이라고 적었습니다. 네. 자, 이사님은요? 네, 저는 오래 간다. 오래 간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걸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전략을 펼 수 있는 기간도 벌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전문가님부터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 12월 달부터 같이 맞아요.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흥하해운 보자고 저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엄청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지금 그러니까 홍해 사태에서 이제 그 호르무즈 해협까지 이제 이 두 개 되게 주요한 그 운항 항로인데 이 두 곳에서 지금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아시다시피 지금 오늘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지금 반군이 또 이제 미군 군함을 또 이제 공격을 해서 또 그 미사일을 또 그 순항 미사일을 격추시켰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게 단시간 내에 해결이 될 그런 문제도 저도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정리를 잘 못하네요. 네, 좀 아무래도 좀 바이든 대통령도 조금 종이호락이라고 하나요? 이제 대선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이제 뭔가 문제 해결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걸로 좀 보입니다. 지금 그래서 문제가 세계 핵심 교육 항로죠. 지금 홍해하고 호르무즈 해협에 그런 지금 위치를 제가 지도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희망봉으로 이제 이렇게 빨간 선이요. 이렇게 돌아서 이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거의 7일에서 한 10일, 거의 1주에서 2주 정도 이렇게 이제 시간이 더 걸리고 당연히 기름도 더 많이 들 테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요금 이제 운임도 상당히 증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도 이제 많이 제가 이 상하이 운임 지수 같은 것들을 제가 준비했는데 지금 계속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나오네요. 네, 홍해 항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자동차나 배터리 같은 핵심 산업을 이제 수출하는 그런 항로이고 호르무즈 항로 같은 경우에 저번에 우리 다뤘었죠. 그 에너지 쪽입니다. 천연가스나 원유 이쪽이죠. 그래서 이 두 곳에서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 당연히 이제 운항 거리가 지금처럼 늘고 화물송 공급 이제 부족 이슈도 있습니다. 그래서 HMM에서 또 이제 다시 또 이제 추가적인 어떤 그 선박을 투입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물류 대란 쪽으로 조금 번지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해운주도 해운주인데 물류 쪽 지금 아까도 지금 나왔지만 동반 강세가 지금 이런 것 때문이고요.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수출이 물론 화물이 거의 99%를 다 선박으로 지금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격이 상당히 크고 지금 한 공급망 추적 플랫폼에 따르면 이 홍해 사태가 이제 앞으로 이제 2, 3주 정도 더 지속이 되면 4월부터 이제 공급망 위기가 심화돼서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 위기가 이제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예의주시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모두 제품 가격으로 이제 인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물가를 좀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요소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심각하다고 좀 보는데 가뜩이나 지금 해운이나 이런 에너지 섹터 같은 것들이 지수 하락시 좀 움직이는 그런 헤징 섹터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이렇게 좋지 않을 때 좀 더 강세인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데 그래서 지금 너무 높긴 하거든요. 흥하해운이나 동방 이런 것들을 보고 있긴 한데요. 좀 어떻습니까? 네, 지금 당장 저희가 트레이더가 아닌 일반 시청자분들은 좀 접근하기 힘들 것 같고요. 근데 사태가 지속되기 때문에 좀 내려오면 트레이딩 관점에서 그냥 보시고 들어가셨다가 단타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네. 자, 우선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투자자들한테 재료가 되겠지만 중장기로 봤을 때는 우리한테 피해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우선 이사님께서도 오래 간다 이러셨는데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 네, 저도 지금 오래 간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바로 지금 해결된 문제는 해결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예멘 쪽에서 후티 반군 쪽이 원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을 이제 끝내라. 끝내면 우리도 더 이상 공격 안 하겠다. 라는 게 이제 이 첫 번째 목적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이 오늘까지 해서 101일째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오히려 더 공격을
지금 가자 지구에 대한 공격을 더 확대해 나가는 분위기입니다. 이집트와 이제 가자 지구 간에 지금 현재 그게 국경 지역도 일단은 지금 이스라엘 쪽에서도 지금 다시 한번 더 그쪽에 대한 이제 공격을 해 나가겠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와주고 있어서 네. 이게 지금 풀릴 분위기가 아니에요. 풀릴 분위기가 아닌데 특히나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하고 있고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확전이 돼버리면 이란도 문제고 미국도 문제고 전체적으로 중동 지역에 있어서의 문제가 너무나 확산되는 부분들을 누구도 바라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도 마찬가지, 이집트도 마찬가지고, 뭐 지금 현재 레바논의 헤즈볼라도 마찬가지고 말은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행동으로는 아직까지 크게 움직임이 없어요. 이란도 마찬가지고. 네. 아무튼 이게 지금 빨리 문제가 해결되면은 너무나 좋겠는데 이게 해결될 기미가 거의 없고 이스라엘 총리가 지금 현재 어떻게 이 부분을 대통령이 어떻게 이 부분을 정리해 나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이게 조금 깊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오래 갈 것으로 보여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물류 관련 업체들을 비롯해서 그리고 관련된 이제 방위산업 관련주도 마찬가지고 주가 움직임은 좀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거기다가 지금 이제 대만 총리까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벌어졌죠. 네. 시진핑이 아예 그 트러블 메이커라고 지정했던 분이 이번에 총통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 또한 지금 이제 문제가 좀 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 여행을 할 때 보면 LCC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대만 근처를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항로가 좀 많이 바뀔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죠. 배들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무래도 물류 비용이 더 확대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련 종목들은 단기간에 일단 계속해서 상승 분위기를 연출해 줄 것으로 보고 있고 이스라엘이 어떤 하마스와 손을 잡는 어떤 제스처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건 상당히 좀 오래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중동 얘기를 하면서 중국과 대만 얘기까지 한번 더 펼쳐봤고요. 해운, 물류, 방산 관련 종목들은 단기적인 상승세를 좀 전망을 하니까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제 갤럭시 언팩이 되겠습니다. 맨날 스펙만 올려서 별 관심이 없었었는데 이거 이제 온디바이스 AI가 들어가니까 시장에서 딱 관심을 가르는 거거든요. 자,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한 줄 평가하십니까? 네, 세계 최초입니다. 최초의 온디바이스 AI 스마트폰. 네, 자 우리 이사님은요? 네, 지금 온디바이스 AI 관련주 이미 주가에 좀 선 반영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종목들도 잘 가려서 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사님 좀 더 자세하게 선반영 얘기 좀 들려주세요. 네, 뭐 최근 들어서 지금 온디바이스 관련된 종목들 움직임이 좀 강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제주반도체도 오늘 주가 상승 흐름이 좀 상당히 좀 강하게 좀 나와주고 있죠. 여기에다가 뭐 리노공업이라든지 그리고 뭐 칩셋미디어라든지 관련 종목들을 보면 저점 대비해서 거의 다 지금 뭐 100% 이상의 상승률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소문을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얘기가 있듯이 오히려 언팩 행사가 진행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매도 물량이 좀 더 나아질 가능성이 좀 높으니까요. 지금 현재 신규 매수로 접근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씩 이제 분할로 매도 정리를 해 나가는 게 옳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좀 더 확장시켜가지고 뭐 6G까지 연결해서 볼 수도 있는 겁니까? 뭐 그렇죠. 저 최근 들어서 6G를 이제 이재용 회장이 좀 언급을 했던 부분들이었는데 네네. 이 통신 관련 회사들이 보면 최근 주가가 너무나 안 좋았습니다. 맞아요. 뭐 KMW도 마찬가지고 HFR도 마찬가지고 관련 이제 통신 장비 업체들이 주가가 좀 좋지가 못했던 부분인데 다시 한 번 더 좀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자율주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UAM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통신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줘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5G도 마찬가지 6G에 대한 니즈도 확대될 수가 있다는 부분들이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분명 통신 관련 장비 업체들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부분 주가가 거의 뭐 바닥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소외되어 있던 부분들인데 최근 들어서 또 지난주부터 수급이 형성되고 있고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으니까요. 네. 관련 종목들의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기대해보고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갤럭시 언팩으로 온디바이스 AI뿐만이 아니라 통신 장비에 대한 전망까지 동시에 이사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전문가님께서도 얘기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제 온디바이스 AI도 상당히 좀 많이 말을 했었던 그런 주제였죠. 네, 맞습니다. 뭐 저희 제주반도체도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 저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해서
조금 제한적인 사용이었죠. 조금 이렇게 테크에 좀 민감한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쓰고 그렇죠. 젊은이들이 좀 많이 썼다면 네. 이제는 AI가 이제 뭐 핸드폰에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도 이제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이제 개인 비서화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휴대용 가전, 뭐 기기 그리고 이제 자동차에도 이제 온디바이스 AI가 탑재될 겁니다. 그래서 온디바이스 AI는 지금 올해가 드디어 그러니까 꼽히는 원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작년부터 해서 너무너무나도 급등이 많이 나서 거의 한 4배 된 것 같은데 뭐 지금 당연히 좀 접근하기는 좀 힘듭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뭐 지금 갤럭시 언팩이 18일이기 때문에 좀 그 기대감에 뭐 움직임이 좀 있고 CXL 뭐 네오셈도 오늘 다시 반등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보다 저는 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의 온디바이스 AI 확산을 제가 보고 좀 뒤에 얘기를 좀 드릴 건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갤럭시 언팩이 이번 주 18일로 다가오면서 관련주들이 좀 동반 상승되고 있는데 제가 뭐 기사들 읽어봤는데 온디바이스 AI 말고도 카메라 모듈 쪽도 이제 화소가 뭐 상당히 뭐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예, 그런 화소적인 부분 그래서 카메라 모듈 쪽도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뭐 실시간 통역 AI도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마지막으로 엑시노스라고 해서 요거 갤럭시 S24에 들어가는 이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핵심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들이 좀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요. 엑스노스 2400 관련해서는 네페스 아크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온디바이스 AI에서는 뭐 제주 반도체가 뭐 탑이죠. 그리고 실시간 통역 같은 경우에는 플리토가 관련주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카메라 모듈 쪽은 조금 뭐 크게 뭐 움직임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옵티노텍 같은 것도 좀 움직이고 하이비전 시스템도 좀 움직임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뭐 저희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결론적으로 뭐 이러한 것들이 뭐 통신 쪽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뭐 육지가 그래서 이재용 어떤 회장의 어떤 언급으로 강한 어떤 상승도 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AI가 이제 스마트폰에 탑재가 되면서 AI 스마트폰 출하량이 좀 어마어마하게 이제 많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핸드폰 수요도 좀 많이 좀 떨어지고 해서 좀 전망이 안 좋았는데 온디바이스 AI 때문에 핸드폰이 오히려 더 잘 팔리는 그런 상황이 지금 도래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지금 전 세계 생성의 AI 스마트폰 판매량 출하량이 4,700만 대입니다. 작년. 근데 이것이 2027년엔 5억 2,200만 대로 거의 뭐 10배 이상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핸드폰도 이제 잘 팔릴 겁니다. 스마트폰이.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뭐 이제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높은 것들은 뭐 제가 다루긴 좀 힘들고 해서 같은 AI 섹터이긴 한데 이제 삼성 SDS가 생성형 AI 서비스를 2월 출시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엠로하고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뭐 갤럭시 S24 저희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도 뭐 같은 삼성 계열이기도 하고 AI 쪽으로 조금 이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것을 만약에 보신다면 삼성 SDS랑 엠로 정도 한번 보시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자, 온디바이스 AI 카메라 모듈, 실시간 통역의 엑시노스까지 관련주들을 총 나열을 좀 해주셨습니다. 온디바이스 AI, 이번에도 또 애플보다 먼저 치고 나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뭐랄까 폴더블 때하고는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다.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바로 유가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언제는 올라서 걱정이다가 갑자기 떨어지고 다시 또 급등하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입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전문가님 한 줄 평가는요? 네, 수요 대 중동 불안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팽팽하죠. 자, 그 다음에 이사님은요? 네, 유가 하향 안정화라고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수요와 중동 불안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경제 상황이 좀 둔화되면서 이제 원유 수요도 좀 이제 우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유가가 뭐 작년 말까지 계속 좀 하락 추세였고 뭐 이것이 이제 물가 안정화에 상당히 기여를 했습니다. 뭐 WTI 서부 텍사스 원유 같은 경우에 뭐 70달러대로 내려왔죠. 90달러, 80달러에서. 그래서 이제 물가 안정화되고 뭐 저희 그래서 증시 상황도 상당히 우호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홍해 사태 그다음에 뭐 이스라엘 어떤 전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조금 이제 전망이 좀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란 쪽하고 뭐 헤즈볼라나 이제 뭐 반군 이런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서로 이제 뒤로 물러날 생각을 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태 해결이 뭐 단기간에 뭐 이루어지기가 좀 상당히 힘들어 보이고요. 지금 그래서 어제도 뭐 바이든이 그러니까 지난주에 후티 공격 계속한다면 추가적으로 대응하겠다 뭐 강경하게 입장을 지금 밝혔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도 지금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후티 반군이 또 지속적으로 이제 미군 군함을 이제 공격하는 그런 뉴스도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뭐 유조선이 그러니까 지난주에 납포가 됐었죠. 오만만에서 즉 그 호르무즈 해협인데 네. 거기가 저번에 우리 말씀드린 세계 천연가스의 3분의 1 정도, 그다음에 석유의 6분의 1이 지나는 그런 해협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중동에서 국내 원유 수요를 거의 72%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즉 공급망 문제도 지금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정부가 지금 소집해서 여러 가지 지금 대책을 좀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뭐 언급드리는 것 같이 해운 쪽도 마찬가지, 물류 쪽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단기간에 뭔가 해결되기가 좀 힘든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뭐 또 우려 섞인 그런 뭐 보도 내용도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런 사태가 지속될 경우에 배럴당 뭐 120달러 까지는 아니더라도 10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는 그런 조금 우려 섞인 전망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조금 지속적으로 관심을 둬야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저희가 흥구석유 같은 그러한 종목들을 좀 다루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역발상으로 물론 뭐 이게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힘들겠지만 뭐 이제 겨울 성수기도 했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유가 하락 어떤 수혜 섹터였죠. 뭐 그리고 또 이제 실적 전망도 상당히 밝은 그런 LCC나 한마디로 뭐 항공사 정도를 확 많이 떨어지면 오히려 이러한 것들을 좀 매수해서 4분기 실적 대비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잡아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실적과 관련해서 LCC, 남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역발상 전략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사님께서도 마지막 국제유가와 관련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국제유가는 지금 현재 뭐 지금 호르무즈 해협 문제도 나오고 있고 홍해 쪽에 문제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유가가 좀 문제가 되지 않겠냐라고 좀 생각하고 계시지만 네. 좀 약간 좀 반대 의견이긴 한데요. 저는 오히려 좀 안정화가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뭐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라든가 중동에서 수출을 많이 했었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공급량을 많이 늘렸던 부분인데 최근 이제 미국이 수출 1위를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천연가스 쪽에서도 지금 셰일가스가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엄청난 지금 현재 외화를 좀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거기에다가 원유까지 수출 물량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오히려 중동이라든가 지금 이제 다른 지역의 원유가 판매량이 오히려 지금 현재 비율로 따지자면 좀 줄어드는 흐름들이고 오히려 미국이 지금 수출 물량을 좀 늘리고 있다라는 거죠.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히려 좀 하향 안정화가 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화석연료에 대해서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가 미국이긴 하지만 또 2위가 또 중국입니다. 중국인데 중국이 최근 들어서 지금 이제 남중국해 쪽에도 지금 하루에 2,700톤의 원유를 좀 생산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중국의 충칭에서 1억 톤이 매장되어 있다. 석유가스가 매장되어 있다. 유전을 발견했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 자체도 지금 이제 자기네들이 지금 시추에서 스스로 이제 자급자족하게 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다 보면 어차피 원유 가격에 대한 이제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부담감은 상당히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좀 최근 들어서 글로벌 시장 자체도 좀 약간 이제 공급망 리스크로 인해서 글로벌 시장이 좀 약간 좀 좀 둔화되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경기가. 뭐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유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다. 서브텍사스유라든가 그리고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하향 안정화되는 분위기고요. 다만 지금 이제 호르무즈 무역 쪽 해협 쪽에 문제가 좀 되다 보니까 두바이유만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바이유도 어차피 뭐 서브텍사스유나 브렌트유가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뭐 두바이유도 올라가는데 한계점이 있다라는 거죠.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원유 관련해서는 저는 전혀 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유가가 하향 안정화가 되면 투자자로서는 그런 유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그런 매력 또 이런 건 좀 많이 좀 떨어진다라고 좀 볼까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석유화학 분야도 마찬가지로 제가 다시 한번 지금 적자로 지금 전환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3분기에 이제 롯데케미칼도 마찬가지고 LG화학도 마찬가지고 흑자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지금 다시 한번 지금 4분기부터 지금 적자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1분기 적자가 이루어질 거다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게 아무래도 이제 경기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둔화되는 움직임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공급량에 비해서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관련 종목들 뭐 SOE를 비롯해서 SK이노베이션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접근을 일단 좀 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오늘도 세 가지 이슈와 관련해서 두 분의 해안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 플로우였습니다.